정읍의 한 도심 골목길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용의자가 도주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부는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한병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전북도당 대의원 회의에서 도당 위원장 선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읍시가 올 추석 전까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 180만 전북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제59회 전북도민체전이 다음 달 2일부터 남원에서 열립니다. 남원시는 개폐회식 준비와 성화 봉송주자 모집, 안전점검 등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도심 골목길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용의자가 도주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부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서대전 나들목 인근 호남 고속도로에서 용의자 차량을 가로막고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일 1시 반쯤 최 시장을 불러 5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 추석 전까지 정읍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체에서만 쓸 수 있어 침체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가 제출한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 등 첫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건 지난달 28일. 비거승으로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 1명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예산은 약 214억 원에 이릅니다. 재원은 정읍시가 재정을 운영하고 남은 돈, 즉 순세계 잉여금에서 마련했습니다. 의회 판단했을 때는 시 재정이 여력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10만 6천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민선 8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정읍 사랑상품권 400억 원의 추가 확대 발행과 함께 일상 회복 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여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4,600여 곳이 해당합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이번 지원이 단숨에 민생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진 못하겠지만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데 한 줌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읍형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4번째. 재정적 부담과 선심성 지원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에겐 위로가, 침체한 지역 상권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덩달아 캠핑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캠핑 알박기도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남한강 인근. 넓게 펼쳐진 벌판에 음식물과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심지어 캠핑 때 사용한 텐트와 돗자리, 쓰던 물건 모두를 따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한 업체가 캠핑장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야영장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랑곳 없이 캠핑족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피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게 흘린 것도 있고 싣고 가다가 주로 이제 먹다가 버린 거 같아요. 물병 이런 걸 많이 버렸어. 화장실은 폐쇄돼 풀밭 곳곳은 오물이 넘쳐납니다. 관할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을 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지만 역부족인 상황. 사람이 금방 왔다 가도 쓰레기 나오는데 며칠씩 묵어 봐요. 쓰레기 안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가져가야지. 전부 여기다 놓고 그냥 간다니까. 거기다가 대소변까지 다 본다. 여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다 어디로 내려가? 야영이나 캠핑은 사유지나 자연 수질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알박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해당돼서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성인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캠핑 문화의 확산만큼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캠핑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경북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가스 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캠핑 인구가 늘어난 만큼 캠핑 화재 사고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려 올라간 캠핑 텐트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청도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찢어진 부탄캔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텐트. 지난 2월 안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를 보면 캠핑 인구는 지난 2016년 310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1.7배 늘었습니다. 캠핑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화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캠핑 화재 건수는 145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불 옆에 방치하거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과 과부하,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과 냄비를 사용할 경우 부탄캔을 과열시켜서 폭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크기의 요리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10% 정도의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화기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캠핑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80만 전북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제59회 전북도민체전이 다음 달 2일부터 남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가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도민체전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 남원시는 개폐회식 준비와 성화봉송 주자 모집, 경기장 안전점검 등을 마쳤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7일 도민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열 계획이며 개회식 당일엔 오마이걸과 에일리, VOS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현 한병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전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 선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재선 국회의원인 한 의원은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 도약을 이끌고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과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29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매달 각 지역별 멸종위기종을 선정해 기획 보도하고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ESG 활동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환경을 위해 협력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